안녕하세요. 3월 3일 오늘 임시휴일이시죠? 편하게 쉬고 계시나요? 그래도 월요일 정인영은 갑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행정법 총론부터 또 차근차근히 주말마다 안 울리던 알람이 울리셔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습관이 될 때까지는, 물론 또 강론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강론도 알아두면 총론처럼 완전히 구별이 완전히 따로 그건 아니에요. 유사한 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시는 거 맞죠? 그럼 오늘도 3월 3일 임시휴일이지만 변호사 시험 문제였어요. 행정소송법에서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죠. 12조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변호사 시험 사후적 구제 제도로서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 12조에 관한 조문 문제, 법률상 이익. 되게 중요하죠. 요 법률상 이익에 관한 원고적격 문제 12조, 9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소송이죠. 행정소송법. 자, 행정소송법에서 취소, 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처분에 관한 재거소송을 제일 풀세트로 배웁니다. 그 중에 요건 중에 하나예요. 요건. 행정소송의 요건. 제일 중요한 건 소장이라는 문서로서, 서면으로서, 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서 소장에, 여기에 당사자 요건하고 소송 요건이라고 하죠. 취소소송, 소송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당사자 요건 4개.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대상적격이에요. 대상적격. 그래서 처분 등. 그 다음에 원고적격. 그 다음에 피고적격. 그래서 원고적격 조문에 같이 붙어 있어요. 소해이익. 근데 이 소해이익이 협의소익도 소해이익의 일종입니다. 협의소익도.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당사자 요건이라고 하고요. 소송 요건으로서 기간, 전심 절차, 관할. 저렇게 모두 7가지를 특정해야만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이 전심 절차에 관해서만 18조에 근거해서 반드시 소송 요건으로서 전심 절차는 본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어요. 본안 중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만 갖추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송 요건을 소송 전, 그러니까 본안 전 요건이자 본안 요건이다 라는 말은 본안 전에 갖춰야 되지만 본안도 항상 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유지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판결시까지 소송 요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오늘 문제가 바로 12조. 자, 요거 조문에 관한 문제요. 그래서 12조를 살펴보면 12조. 자, 여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적격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고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돼 있지, 여기에 반드시 국민이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이거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반드시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등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소방청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위원장 사건, 요 사건에서도 여기가 원고가 됐고요, 여기가 피고가 돼서 항고소송을 받아준 사건이에요.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취소소송이 인정된 사건이잖아요. 요거 잘 보시면 좋죠. 그래서 요럴 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는 것은 반드시 국민일 필요는 없어요. 또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대표적으로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별도의 입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원고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요, 단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아무도 안 싸워요. 상대방은 원고 적격을 원칙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3자가 문제죠. 침익적 처분에,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 말고 제3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원 관계에서의 제3자는, 경원자 관계에서 제3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만 경업자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거 있죠. 거리 제한을 두는 자동차 운송 사업, 그다음에 중계 방송 사업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종상, 담배 일반 소매인, 이럴 때는 거리 제한, 그다음에 특허, 체육시설업 인원수 제한,
이런 거를 둔다면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제3자로서 인인관계, 다른 말로 주민소송이라고도 하고, 인접 주민과의 관계.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없죠? 횡단보도 없지요? 하지만 에이 이런 걸 보셔야죠. 일반적으로 인근 주민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거 LPG 충전소, 그다음에 납골 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축산 폐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탄 공장 이런 말 나오면 그래요. 그럴 때는 원고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법률상 이익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당연히 뭐가 걸리냐면 소의 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인정이 돼요.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소송을 받아야 돼. 소송을 통해서 얻어갈 이익이 있지. 그러면서 후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의 처분 등이 기간 도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면, 이 말이 뭐예요? 2개월 영업정지가 2개월이 끝났어요. 그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영업할 수 있잖아요. 당의 처분은 받았지만, 처분을 받은 원고 적격은 있지만 더 이상 소송을 통해서 얻어갈 게 없어요. 그럴 때 뭐라 한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되지만 다만 다른 절차상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있다면 그러면 여전히 소송을 통해서 얻어갈 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2개월 영업정지 끝났지만 다음에 걸리면 6개월, 그 다음에 걸리면 면허 취소, 아니면 영업 취소,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삼진아웃 이렇게 가중되거나 전제 조건이 된다면 빨리 가서 그 기록 지워야죠. 당의 소송을 통해서 얻어갈 이익은 없지만 다른 절차상의 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퇴학 처분에서는 이 법률상 이익에 뭐가 정당한 이익까지도 포함시켜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소액의 범위, 협의의 소액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협의의 소액은 소액의 일종이지만 이미 처분이 기간도가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상 또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정당한 이익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여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협의의 소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공익소송의 특징이에요. 당사자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당사자 권리구제, 다른 절차 또는 다른 사업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주겠다는 게 공익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특징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권리보호익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협의의 소액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어찌됐든 본안 판단 받을 필요성, 소송을 받을 필요성, 소송을 해서 얻어갈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원고 적격과 소액은 따로따로 조문을 둬야 되는데 왜 한 조문에다 넣어놨냐? 같이 둬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과오가 있다, 과오가 없다, 별 학설은 있지만 판례는 입법 과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걸 전제로 이제 개별 구체적 판례인데, 여기 나온 판례들은 옛날부터 많이 유명했던 판례들이지 요즘 최근 나온 판례는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기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해당 처분과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이 요구하고 반사적 이익은 구별해야죠. 반사적 이익은 원고 적격을 주지 않죠. 특히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따라서 여기에 불과한 경우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근데 기억이 맞는 게 4개나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니은도 가야 돼요.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어요. 그럼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은 사라졌지만 그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기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건축허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날라갔으면 건물도 못 짓게 해야죠. 그래서 자, 이러한 승인 처분, 기존에 취소되기 전에 있었던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잔존하고 있다면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다툴 소위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 어쩔 수 없죠. 니은 맞는 게 2개나 되니까. 자, 재단법인 A, 연구재단 B, 대학교 총장,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K21 이거요. BK21에서 요때 해지가 개별법에 근거한 개별법의 기한 해지 통고였어요. 그러면 법에 기한 해지 통고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죠. 법에 따라서 나왔으니까 일방적 행정처분이었어요. 따라서 BK21 사업을 해지하라는 통보, 연구팀장 갑에 대해서 연구개발 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명하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같이 그랬을 때 갑은 위 해약
자, 미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여전히 다퉈야죠. 왜? 3년간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소액이 범상이익이 있다.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으니까 1번인데 그래도 이를 더 봐야죠. 개발제한구역 중에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대요. 해제하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대상 지역에서 원래부터 대상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해지되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제 대상에서 누락당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원래 처음부터 그 개발 해지로 인해서 아무런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위 결정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하나만 틀린 1번이 정답이네요. 아유, 일단은 여러분 범상이익, 법률구조, 그다음에 구체적인 판례까지 봤지만요. 법률구조 요거 많이들 어려우시더라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 건졌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쭉쭉 정인영과 함께 하시기